안녕하세요. 한울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살펴본 문제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의 정책, 제언과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는 ADHD, 청소년을 비롯한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전문성 부족, 낮은 처우, 소진, 제도적 미비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까요? 크게 5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의 법적 위상 확립입니다. 현재 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일반 청소년복지시설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가 다루는 대상은 일반 시설보다 훨씬 높은 위험성과 치료적 개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단순 보호기관이 아니라 전문치료 재활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법률 제정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QRTP처럼 국가 차원에서 센터의 고유 역할과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 위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DHD 청소년은 학업, 대인관계, 진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단순 보호가 아닌 재활과 심리치료, 자립지원까지 포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 강화 체계입니다. 종사자들은 고위험군 청소년을 직접 마주하지만 ADHD와 트라우마 개입에 특화된 교육 기회를 거의 제공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인증 연수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DHD 실행기능 결함을 이해하고 행동수정 기법이나 인지행동치료, 감각운동 심리치료와 같은 최신 치료법을 습득할 수 있는 정규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도를 도입하여 종사자들이 현장의 경험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센티브 제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육 참여자에게 가산점이나 수당을 지급해 동기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종사자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학제 협력 체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종사자들이 사실상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ADHD와 정서행동 문제는 교육, 의료, 복지, 사법 영역이 모두 맞물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교, 병원, 경찰, 법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통합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청소년이 문제 행동을 보일 경우 부모와 학교가 1차적으로 개입하고 개선이 없을 때는 사회복지사와 법원이 함께 책임을 집니다. 가정 방문을 통한 부모 교육이나 치료 명령제 같은 제도도 운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다학제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 종사자가 혼자서 고위험군 청소년을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을 허브로 삼아 공동 개입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청소년에게도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인력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최소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준 이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복리후생을 강화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집단 상담, 휴식 지원, 심리치료 등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사자가 안정되어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종사자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청소년 재활 성과를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마지막은 성과 지표의 표준화와 투명성입니다. 현재 디딤센터는 문제 행동 감소율이나 심리정서 변화율 같은 지표를 보고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 기준에 비해 부족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문제 행동, 학업 적응, 가족, 참여율, 퇴소 후 재입소율 등 다양한 지표를 표준화하여 관리합니다. 우리도 문제 행동 감소, 심리정서 변화,
학업 복귀, 학교 출석률, 보호자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내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위상을 전문 치료 재활기관으로 확립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국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학제 협력 체계를 마련해 종사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처우 개선과 소진 예방을 통해 인력을 안정화하고 성과 지표를 표준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 5가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결국 목표는 단순히 기관 하나의 개선이 아닙니다. ADHD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조기에 개입을 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총 4편의 시리즈를 통해 ADHD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센터의 필요성, 종사자의 어려움, 해외 사례와 격차, 그리고 정책 재현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이 바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